오늘 처음 뵙네요. 뭐라고 되세요? 닉네임이. 아, 미소님. 어디 사십니까? 해운대. 이 명리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 다른 데도 좀 활동을 안 하십니까? 수업을. 관심 많으시네. 그럼 초급은 다 마스터는 하실 거예요? 초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급이 그 사주 팔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영향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기초를 좀 탄탄히 이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두 분 아시는 분이에요? 그쪽으로. 날씨가 이제 조금 덥네. 프린트물 보자. 그때 프린트물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예. 다음 주 오면은 뭐 드려야 되겠다. 볼펜? 볼펜 있으란가 모르겠네. 보자. 볼펜이 있습니까? 저번 주 그 시간에서 그 지지 인자론 중에 사오미 했었잖아요. 그죠? 입하망종 소서 해서 그 사오미라는 게 그 계절적인 부분과 또 시간적인 부분 이것에 따라 이제 사람이 느끼는 이제 온도, 체감 온도에 따른 어떤 심리적 반응과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적 방식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정리하자면은 이제 사옴이라는 것은 이제 입하 4월 망종 5미 소서에 이렇게 점점 더위가 상승하고 또 시간에 따른 그런 온도가 가중이 될 때 이 자연 만물 중에서도 우리가 그 나무의 이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수분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더운 계절일수록 수의 어떤 그 오행이 건강하냐 안 하냐 이것을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없이 이 더운 여름 계절을 맞이한 나무는 그만큼 갈증을 많이 느끼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드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오미라는 그 여름 계절을 지나면은 이 신월이죠. 신월, 원숭이 신월. 그래서 음력으로는 입추가 되는 거죠. 입추가. 가을을 준비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추라고 하면 가을이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우리가 7월 달에 입추 절기인데 이 산을 한 번씩 이렇게 가시다 보면 녹음이 너무 짙어요. 아직까지. 녹음이 너무 짙다 보니까 이게 가을인지 여름인지 아직 헷갈리는 거죠. 그죠? 여름이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신월에 대한 체감 온도를 느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월을 겉으로 봤을 때는 체감 온도를 느꼈을 때는 매우 덥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월인 자체는 글자가 주는 그 속성이죠. 금의 운동성. 금의 운동성이 시작된다. 그것은 겉에 이런 어떤 우리 밤이나 그 곡식 이런 부분들이 겉이 지금 딱딱하게 이제 완전 익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서부터 뭔가 이 살기작용, 굳게 만드는 작용이 이미 시작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눈으로는 그런 것을 확인하지는 못한다. 물론 이제 그 절기마다 과일과 열매에 따라 이 신월이 되면 특히 감나무죠, 감나무. 감나무가 보통 4월, 5월에 4월, 양력 5월쯤 되면 음력으로 4월이고 양력으로 5월 되면 입하가 되면서 뱀사 안에 그 사중에 경금이 장생을 하게 됩니다. 경금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딱딱한 어린 열매가 탁 솟아있는 그런 부분을 4월 입하절에 경금이 장생한다. 즉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뭡니까 10개월 만석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장생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죠. 장생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금이 4월 4사 입하절부터 이렇게 장생의 어린 씨앗으로 감나무에 열매가 하나 맺혀서 이제 신월이라는 칠신, 음력으로 7월달, 양력으로 8월달이 되면 이런 감나무의 열매도 어느 정도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을 볼 때는 어떤 가을의 열매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계절이다. 이렇게 보통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전히 아직 덥고 만물이 굳기 시작할 때,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그 딱딱한 그 열매들이 큰 가치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주명식의 이 신이라는 원숭이 신이라는 이런 오행이 년월 일시에 배정되어 있으면 이 하나의 큰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금을 우리는 경제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글자로 보거든요. 경제성, 경제의 글자다. 그래서 신금 저런 글자들이 이렇게 하나 정도 있으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그 우리가 그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그 많은 금액, 큰 사이즈 이런 걸 사실 보통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금이 만약에 재성이다. 재성 알죠? 재성. 재물재에, 재물재. 그런 것이 이제 일간이 병화나 정화 일간 입장에서는, 주체 입장에서는 신을 보게 되면 정제 편제가 되죠. 그죠? 그 때문에 내가 뭐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뭐 직장 다니면서 돈 만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월급도 괜찮고, 그만큼.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 재물의 단위도 상당히 크단 말이죠. 이 신 자체가. 우리가 정제, 뭐, 정화가, 신을 보면 정제이라는데, 정제는 느낌이 어때요? 좀. 아이고, 뭐, 월급 받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실 정제의 신금은 상당히 이 액수도 크고, 딴 직장이나 딴 사람 비해서 받는 이런 금액이 좀 상당하더라. 또 안정적이고, 그만큼. 그 편제로서 쓰는 일간들이 병화가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 신 자체는
인신사회의 역마성과 관련이 있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역마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으키는 경제성보다는 어떻게 해요? 먼 객지나 해외, 이런 먼 거리에서 유통되는 그런 경제성 논리가 강하다. 이래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하면 금융을 대표적인 경제의 대표적인 인자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 금융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이런 과정의 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화일간 입장에서 이 신금 일간이 되면 편재성이란 말이지. 편재성. 편재성은 큰 돈을 그죠? 만지고 관리하고 유통시킬 만한 그런 글자인데 이것이 인신사의 역마에 걸려 있으니까 발이 달리겠죠. 예? 역마라는 것은 발이 달려서 어딜 갑니까? 그렇죠. 멀리 가잖아요. 멀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하나의 경제의 글자다라고 보는 거지. 여러분들 이 글자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큽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너무 크니까 이 네 등분으로 나눌 정도로 된다 이 말이지. 예? 하나, 둘, 셋, 넷, 그죠? 나눌 정도도 된다. 그래 금의 성분 자체가 끝맺은 마무리 또 구분 짓는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땅을 나누듯이 구분해서 서로 가져가려는 서로 구분해서 가져가려는 식의 어떤 성향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가 동양에서보다는 서양 사람들의 성향이 좀 강한 거죠. 이게 현실적이다. 그죠? 뭔가 현실적이잖아. 뭔가 결과를 봐야 뭔가 내가 이득이 돼야 뭐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 동양의 사상은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뭐 좀 덜 남아도 좀 손해 좀 보더라도 아이고 사람이 중요하지 뭐 이런 그런 사상을 갖고 있지만 이 외국 사람들은 거의 뭐 딱 눈앞에 이익이 아니면은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하면은 금을 대표하고 동양 하면 목을 대표하는 거죠. 동양은 목이다. 동방목이다. 서양은 금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목은 인이다. 인의에 지신할 때 어질 인자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죠. 그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죠. 과정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신자가 그만큼 우리에게 현대 시대에서는 이 글자는 진짜 하나쯤은 내가 딱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 네? 네? 문신을 하나 파서 아니면은 여기 있죠. 이 신통력을 가져서 하늘과 땅을 사실 연결시킵니다. 여기서 요 일자로 쭉 뻗어 올라갔죠. 그래서 요 부분과 밑에를 딱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신기도라고 알죠? 경신기도에서 그 경금 신금이 아래 위로 딱 돼 있는 날에 뭐 그런 달에도 좋죠. 경신 달에 이왕이면 안 그러면 달이 아니면 뭐 날도 좋아요. 경신 날에 딱 이래가지고 손을 딱 배꼽 밑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기도드리면 이 하늘에 딱 그 에너지와 밑에 나와의 에너지가 딱 통해서 시간대는 언제가 좋아요? 경신기도라 하면 경신기도 때 경신날에 보통 그때가 뭐 자정쯤 얘기를 하던데 자정 때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시간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뭐 나는 한 번도 기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날에는 일단 이제 그렇다는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 기도를. 그러면 일주가 경신인 사람은 예. 이미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관통하고 있다는 거지. 예. 굉장한 거죠, 예지력이. 예? 예. 그래서 경신 일주 하면은 그 옆에 배우자는 몸이 아파. 그만큼 세다고 이게 받아들이 신호가. 그렇죠. 사별할 수도 있고, 예, 예.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친하신 분이 경신 일주인데 예. 이혼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금이 하는 역할이 뭐죠? 생명, 나무를 이렇게 굳게 만드는 거지. 굳게 만드는 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생명을 이렇게 굳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사람이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꾸 굳게 만드니까. 왜? 내가 자꾸 구속하려고 하고 뭔가 억누르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하는, 내가 집사람한테 통제하고 억압을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실제 억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내가 억압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배우자가 좀 시름시름 아프다든지, 응? 아니면은 뭐 나 때문에 조금 뭔가 뭐 몸이 안 좋다, 정신적으로 좀 불편하다 이래서 서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떨어져 지내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 분들은 행복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행복은 하죠. 행복은 한데 성만이 아니라 성격도 있고.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있잖아요. 뭐. 근데 경신을 가졌다고 해서 불화가 뭐 늘 불화한 삶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좋은데 뭐 일찍 뭐 아까처럼 사별을 해버린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주말 부부가 돼서 떨어져서 그렇게 여보야 당신 보고 싶은데 한 달 뒤쯤에 내려갈게 이렇게 이제 주말 부부식으로, 아니면 뭐 월말 부부 1년 부부식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 예, 요게 맞게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이게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몸에 딱딱하게 된다는 것은 암을 좀 많이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암이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일찍 생을 망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여기 있고,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해타산적, 분배적, 마무리, 매듭, 성과물 뭐 이거 얘기 다 했죠. 예.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이 신이라는 입추 속에는 이처럼 7일간 무토의 기운을 관장하고 7일간 임수 기운을 관장하고 또 16일간 경금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기, 본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그 전에 남아있던 기운이 넘어왔다 해서 남을 여자라고, 그게 여자가. 그래 무토가 그 미토죠. 신 전에는 미였잖아요, 그죠? 미 중에 미, 정, 을, 기 해가지고 기토가 들어있죠, 그죠? 그 기토가 이 신월 되면서 무토로 실가 넘어왔다. 그래서 그걸 여기 무토 7일, 임수, 중기, 임수 기운, 그리고 요게 본기입니다. 가장 강한 본기의 기운, 본래의 기운. 그래서 16일을 관장하더라. 그래서 신금하면 사실 요걸 떠올리면 돼요. 경금. 근데 이제 이미 이 신이라는 그 녀석은 무슨 운동을 한다 했습니까? 삼합 운동이. 신자진수 운동. 그죠? 원숭이와 쥐와 용이 만나게 되면
수는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본능이 생긴다 이 말인 거지. 예, 예. 그래서 신자진이 만나면 수가 되면 수는 깜깜하다, 어둡다. 그러면은 신체 부위 어디가 발달해요? 신장 감각이 아니 정신적 영역이 발달하는 거지. 예? 정신적 영역. 그럼 뭐 하기 좋아요? 이 지식을 이용한 어떤 사회적 활동 분야, 예? 예, 이런 거. 그리고 신자지 수는 또 우리가 물이 또 이렇게 수평으로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과 관련이 또 많습니다. 법무행정, 법과 관련해 많이 좀 관련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신자지 수로 움직이고 이게 중간에 이제 임수가 또 신에서 이 장생을 합니다. 임수가 신을 보면 장생을 해서 이 임수는 이제 겨울로 가고자 하는 뜻이 많은 임수다라고 보아져요. 임수가. 자, 그래서 신자지 운동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각 일간별 갑, 병, 무, 경, 임 일간들이죠. 갑병, 무경임 일간들. 자, 갑목은 물질로 뭘 봅니까? 그렇죠, 나무. 우리가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나무가 봄이면은 임묘진의 월에 태어나느냐? 그러면 이제 이 생목이라 하죠. 임묘진은 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환경이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갑은 임묘진월을 보면 생목이라 그래요. 자라야 될 나무. 그럼 크기가 좋죠. 크기가 좋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원숭이 신 글자가 월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유술이라는 가을 월에 속에 갑목이라고 그러면 이미 다 성장한 나무죠. 그죠? 그죠? 이 월이 태어난 신유술 월이다. 그러면 양력으로 8, 9, 10월 달이죠. 그죠? 양력으로 8, 9, 10월 달에 나무는 이미 성장이 다 된 상태. 자라지 못한단 말이죠. 왜? 이제 딱딱하게 굳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밑에 갑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갑목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갑목은 나무지만 이 밑에 가을이라는 인자가 자리하고 있죠. 가을이라는 인자. 그러면 배우자가 들어와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을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무를? 그렇죠. 딱딱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들어왔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원리라. 에?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월이 신유술이라는 가을에 요런 갑신이라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지. 나무를 더욱더 억압하려고 하는 기운. 근데 임묘진 월이 되면 이 신은 조금 약하겠죠. 에? 딱딱하게 만드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 가을이 돼야 이 신금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굉장히 수행하는 힘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가 이제 이런 신이라는 것이 가을 입추라는 느낌을 주는구나. 이 글자가 배우자로 들어와 있으니까 밑에 나는 배우자가 뭐 하는 배우자예요? 나를 자꾸 딱딱하게 해서 열매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나무는 피곤하지.
딱딱하게 타면 안 되는데 나는 무럭무럭 자라고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왜 이 딱딱한 가을 글자가 들어와서 나를 자꾸 이렇게 억압을 하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간목은 이 신을 보면 좀 간섭 안 받았으면 좋겠다. 예? 당신 여보 내 좀 간섭 좀 하지 마. 이거 왜 그래? 피곤하게 해. 예, 이런 마음이 이제 좀 생기기 때문에 이 간목은 조금 그 자유를 조금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도 좀 자주 가고, 이 집 밖을 좀 벗어나야 되잖아. 아니 여보하고 같이 계속 지내면은 내가 자꾸 이제 딱딱한 열매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조금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 신이 배우자라면 어때요? 야, 직장 다니는데 월급도 괜찮고 아주 뭐 경제력이 좀 있어요. 있다고. 배우자가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다. 응? 아니면 경제성을 자꾸 강조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병신이죠. 병신. 병신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원숭이 신으로 편재성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편재의 속성은 뭡니까? 자꾸 그 경제에 관심이 많죠. 네? 경제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또 그 재테크, 돈이 될 만한 곳에 재테크를 해서 그 돈을 잘 만들어내는 구조가 이 병신의 일주다. 이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물이 늘 이제 안방에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아쉬움은 이제 별로 없지. 근데 남자 병신은 여자를 참 좋아해요. 남자는. 여자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여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돈을 또 경제성을 또 많이 또 나타내죠. 네? 편재는요, 만약에 병화일간이 남자다. 이 편재는 내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둔 돈은 뭐예요? 정제죠, 그죠? 정제. 근데 정제는 딱 저금시켜놔. 내 호주머니에 깊숙이 탁 넣어놓고 나만 안 뺏기게끔 딱 해놓는데 간수해 놓죠. 근데 이 편재는 이 밖으로 도는 재물입니다. 금전이. 사업적 재물이다 이겠잖아요. 움직이는 재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실주의 남성들은 여자를 좀 밖에 여자도 이렇게 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정제는 그렇게 못 돼요. 정제는 내 여자처럼 탁 챙겨가지고 막 안 뺏기려고 딱 이렇게 챙겨놓지만은 편제는 너무 여자도 한번 이렇게 가져보고, 아니면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조금 즐기는 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누가 편제가 있어요? 아니요. 병신일주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남편 아니에요. 없어요. 이모야, 이모. 그래도 뭐 그런 어떤 성향은 있지만 하여튼 죄가 있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안에. 자, 그리고 이제 1이죠. 무신일주. 자,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식신이 놓여 있죠. 식신. 가을에 열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식신이 있으면은 맛있는 열매, 과일 이런 것들이 늘 집안에
한가득 이렇게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한가득.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뭐 요리를 뭐 항상 좋아해서 뭐 식구들에게 많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차려주고 그래서 이제 식탁이 풍성하다는 거지 식탁이. 그리고 이제 여성일 경우에는 이제 이 식신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 남편보다는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애착 이게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집 밖을 쫓겨날 경우가 많은 거죠. 예. 예? 예? 자, 나무가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죠, 그죠? 그럼 그게 정관 편관이 남편 아닙니까? 그럼 나무가 여기 뿌리를 내리고 앉으려고 그러니 또 딱딱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울고 자식 놓고 나서 뿌리가 아프죠, 그죠? 저 가을의 인자 때문에 자식을 놓았는데 자식을 출생했죠. 그러면 금의 자식이죠, 금의 자식. 금은 아까 무엇을 상징한댔습니까? 아까 가을의 열매를 나무를 딱딱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일지사기가 묘사를 안 하셨습니까? 요거는 이제 십신에 의해서 내가 놓은 게 자식이래요, 실제로. 자식이고 남편이 이런 그 안방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경우에는 나무가 딱딱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피로함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배우자를 담고 있는 그 식신의 모습을 배우자의 모습이다.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보고 그런가 봐요. 시가 자, 그러면 여기 배우자 궁이잖아요. 배우자 궁에 이 식신이 놓여 있다는 거는 자식을 돌보듯이 아시겠죠? 식신이 있으면 실제 자식도 내가 돌보면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배우자가 여기에 들어 있으면 배우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식에게 하는 행위를 그대로 그 남편한테 한다 이 말이에요. 야, 여보 빨리 지금 애들 주려고 밥 차려놨는데 맛있는 거 해놨는데 같이 와서 먹어라. 드세요. 그럼 누구 위주예요? 자식 위주죠. 자식 위주로 하고 남편을 그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이게 무토식신인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간목은 을목은 인목 묘목은 정관 편관인데 나무가 뿌리를 여기 앉으면 딱딱하게 돼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뭐라 하듯이 자식 대하듯이 나를 대하니까 얼마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하겠냐고. 나는 집에 들어가면 가장이요, 가장. 근데 왜 내가 당신의 자식 다루듯이 나를 다루냐 이 말인 거지.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뭐 이렇게 뭐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신을 고란살로 봅니다. 고란살, 외로울 고.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안방에 식신이 있다는 것은 먹을 게 항상 집안에 가득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네, 먹는 즐거움이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경신일주, 경금, 신금이 있죠,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런 그 신이라는 것이 가을 입추를 나타내기 때문에 만물의 생명, 즉 목기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안방에 생명력을 가진 게 누굽니까?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식들도 될 수 있고, 또는 집안에 우리가 그
뭡니까? 식물, 꽃식물, 그거 키운다고 이제 안에 들어 놓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도 되고 식물도 됩니다. 그런데 식물을 키운다고 이렇게 곁에 놓아놨는데 식물이 빨리 시들어 버려요. 왜? 이 금기 작용은 가을에 열매를 빨리 맺기 위한 하나의 오행이기 때문에 나무나 식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활기차게 자라지 못하고 이게 억압에 의해서 멈춰버립니다, 성장이. 그래서 왜 이 금이 있는 밑에 있는 이런 일주들이 뭘 식물을 키우면 자꾸 죽어. 예, 자꾸 죽어요. 그러면 식물이 제일 잘 자라는 일지는 뭡니까? 목이 들어가 있어요, 목이. 목이 들어가 있어야 돼. 목이나 화나. 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 집에 놔놓으면 잘 자라지.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식물이나 사람도 그죠? 배우자도 함께 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래? 몸이 딱딱해져. 이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심해지면, 이제 뭐, 좀, 오래 살기 힘든 그런 질병을 이제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떨어져 사세요. 떨어져 살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상당히. 그래서 이제 혼자 살거나, 이렇게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은, 좀 그런 성향이 좀 많죠. 부부 관계가. 자, 그리고 이제 임신입니다. 임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편인이 안방에 들어차 있어서, 어머니의 어떤 본성, 그죠?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본성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머니가 좀 이해타산적이고 또 네 것 내 것을 딱딱 구분하는 그런 이제 어머니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이 편인에 대한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데 가치 있는 어떤 경제성이 굉장히 강한 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부분이 많겠죠, 그죠? 받는데도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는 얘기예요. 받는데도 그만큼. 그리고 편인성은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생각이 깊다. 그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임신 일주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이런 방시혁이죠. 이게 지금 그 방시혁 그거 아닙니까? 그 뭐 BTS 방탄소년단을 키운 그 사람이죠. 방시혁이. 국내 그룹 총수 중에서 지금 현재 6위, 주식 재산이 2조 5천억이 됩니다. 와, 진짜 크죠? 이런 사이즈만 보더라도 이 그릇이 임수일간인데 원숭이 신이 두 개 딱 들어가 있어. 그죠? 주식은 현금이 아닙니다. 문서화로 되어 있는 거죠. 내 문서화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원숭이 신금이 4등분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 주식 재산이 아마 그 4등분쯤 될 거야. 네 거, 내 거 대가 구분해가지고. 응? 아마 좀 서로 이제 나눌 정도의 어떤 그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편인으로, 이처럼 이런 그 주식 재산을 딱 문서화로 해놓은 거지. 그만큼. 네? 여러분들 이제 금으로 문서를 딱 도장을 지고 있으면 그 상당한 사이즈가 큽니다.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때. 60에 병원에 갑인병 들어오잖아요. 혹시 뭐 임신충 걸리고 이래가지고 소송이나 재판 같은 거 걸려서 혹시 뭐
그렇죠. 이때는 그 갑인 60대 대운에서는 오히려 돈이 많이 나갑니다. 깨먹는. 네, 그렇죠. 자, 보세요. 그 임술관이처럼 신이라는 그리고 이 수 이런 것들이 그 딱딱하게 굳히고 응축하고 해서 뭔가 모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안으로 끌어모으는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는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않으면은 자기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결혼을 아직 안 했잖아요. 결혼을 만약에 했거나 또는 자식도 있다면 이 재산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가족의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60 갑인 대운에는 목이죠, 목. 목은 이처럼 그 금생수해서 너무 자신이 강해져요. 그러면 이 기운을 목이 강한 기운을 좀 설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좋은 일에 뭔가 투자를 하거나 좋은 일에 뭐 지출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더 좀 인정받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때는 오히려 내가 투자하거나 어떤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절이 이제 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이거는 지키는 힘이에요. 그 금수는 여기 금수 있죠. 20, 30대, 40대, 50대까지 해자축 이런 음기가 강할 때는 이 지키고자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육친상 비겁이라 하죠. 비겁. 그죠? 비겁이라고 하면 뭡니까? 비겁.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공동투자, 공동동업. 네? 그래서 뭐 수익이 나면은 서로 배분하자고 하는 대운이 3, 4, 50대라는 거죠. 네. 3, 4, 50대. 어때요? 그래, 지키는 힘도 있지만 그 비겁에 의해서 경제를 일으켜서 동업이나 투자나 통해서 그 이익분을 서로 나눠 가지자고 하는 부분이 3, 4, 50대에 이르러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처럼 그 수가 화가 목과 화가 없죠. 목과 화가 없죠. 시지에서 목이나 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정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거지. 목이나 화나. 그래서 이 사주를 보시면은 왜 이것을 이제 그 편인격을 보거든. 편인격. 편인의 속성이 뭐냐면 그 내가 그 목기죠. 목기는 수생목해서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다음 노동을 해서 힘들게 일해서 뭔가 수익을 올리는 그런 거를 방해하는 글자가 편인이나 금의 속성들인 거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 이 방시역은 편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편인을 토생금에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편인이 더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신자진 수국에서 비겁이 왕하게 되는데 그것을 토가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무토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편인성이 강하다 보면 식상의 에너지, 목기를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뜻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편인이라는 것은 머리를 써서 두뇌를 써서 기획을 해가지고 나의 손발이 내 손발이 돼줄 사람을 찾는 거지. 왜? 내가 식상이 금기에 의해서 쪼그라들어 있으니 내가 직접 힘을 쓰고 움직여서 노동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누굴 대신 활용해요? 그죠? 어린 그 방탄소년단 얼마나 열정적이고 그죠? 얼마나 생기가 있냐고. 그러니까 편인으로부터 금에 눌려 있는 목기를 쓰려 그러니 내가 행동으로 안 되니 누굴 활용하는 겁니까? 실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어리고 열정적인 어떤 목의 힘을 빌려온다는 거지. 어린 애들의 힘을. 그래서 이 사람이 뭐든지 내가 그 계획하고 머리 쓰고 이런 부분을 다 본인이 다 하고 그걸 대신해서 뭔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누굽니까? 어린 우리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그래도 서툴거나 또 하기 싫거나 뭐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끌어와 가지고 대신 쓴다는 거죠. 저도 편의성이 강한데 네. 나이 드신 분하고 네트워크하는 것보다 그렇죠. 저보다 한 살이나 젊고 똑똑한 사람들하고 예, 하면 예. 제가 훨씬 사는데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편인이 계유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목기가 약하다 보니까 목기는 식상의 힘이잖아. 식상이 목기니까 뭔가 의욕이 나서 내가 뭐 움직여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고생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하기도 싫고 잘 안 되고 움직이면 몸이 아프고 하니까 대신 이제 목기를 찾는 거지. 내가 잘 못하니까 내 식상의 목기에 대한 역할을 좀 해다오. 그 옆에 이제 딱 파트너가 목기가 딱 강하게 있으니까 친구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 목기 묘목 있잖아요. 묘목 을목 묘목. 예. 예. 그걸 힘을 빌려오려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 좀 해줘. 내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해줘. 부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알았어. 난 실천력이 있으니까 그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부상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아까 했던 신금이 이처럼 이 경제력이 굉장히 큰 글자라고 신신이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아시겠죠? 이렇게. 자, 신의 활용입니다. 자, 기계, 설비, 금속, 철강, 중장비, 차량, 기차, 선박, 조선이죠. 그래서 이동하는 우리 이동 수단들이죠. 중장비, 차량, 기차, 선박, 조선. 또 딱딱한 것들, 기계, 설비, 금속, 철강 이런 것은 다 이 신의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라는 것이 결국 아까 신자진 삼합 수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을 보면 금속으로 보지만은 금이 신자진 수국으로 바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수의 성분 물이다. 그러면 유통이다. 물은 유통이거든요. 물은 비가 내려서 시냇물 돼서 시냇물이 강으로 흐르고 다 이 유통되는 건 유통. 여러분들 그 심장에서 피가 펌프질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유통되는 거죠. 유통이네, 유통. 그래서 유통은 다 해양, 물류 유통 이거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무역, 이런 해양, 물 자체. 그리고 원숭이 신 자체가 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역마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동하고 하는 분야. 뭐죠? 뭐 택배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동의 수단으로 보는 거지. 다 이 철, 금속이잖아요. 차 자체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시사에는 다 이 공항이나 역, 정류장 이런 부분을 사실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화 일간이든 정화 일간이 원숭이 신으로 재성으로 뭔가 유통을 한다면은 유통 판매를 한다면은 어디 가서 유통 판매하면 좋습니까? 지역이 공항, 역, 정류장 근처에서 내가 유통 판매를 하면 좋겠다. 네? 그죠? 그 역마니까 당연히 그 먼 객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역 정거장에 딱 여기 하니까 그게 다른 나라에서 왔다 갔다 여행객들이나 뭔가 볼일 보러 온 뭐 사람들이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의 분야에 다 경제성이 몰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뭐 좀 글로벌적이다. 우리 크게 얘기하면. 그리고 금융, 세무, 회계, 법무, 사법, 군인, 경찰로 우리 보통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만약에 평관이다. 평관, 정관이다. 특히 평관은 사법, 군인, 경찰로 많이 들어가죠. 그럼 평관 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간목이 신금을 받았으면 평관 치살이잖아요. 그러면 군인, 경찰, 이런 사법 쪽, 법무 쪽, 이런 쪽에 직업을 또는 직장을 가질 수가 있다. 안 그러면 교도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내가 교도관, 군인, 경찰, 법은 아닌데 오히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조폭이 돼가 감옥 신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이런 조폭이나 그걸 잡으러 다니는 경찰, 군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지 내가 조폭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 원석, 금강석, 구리, 사찰 이런 거. 사찰은 신유술이라는 가을의 상징성이 이런 그 불교하고 연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옷 색깔이 다 회색인 이유도 이 신유술이라는 금의 인자가 흰색, 회색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사찰하면 그 술토 이런 것도 술토 있죠. 가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술토 자체가 이제 좀 종교 신앙을 봐서 이런 토속 그 불교 신앙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냄새가 사실 많이 나요. 술 자체가. 네? 6월달 13일부터. 오늘 그냥 청강하시러 오셔도 되고 다음 주도 오셔도 되고 그냥 청강이니까. 그래서 이제 13일부터 그 현충일 쉬고 현충일이 6월 6일 목요일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13일이 그 첫 수업이에요. 그때 1시에. 그래. 예, 뭐 거의 중급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주에 약간 그 해도 돼요. 예, 하시는 분들 모시고 와도 돼요. 예. 와가지고 청강 같이 오셔가지고 듣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면 이제 연결하고. 중급 같으면 무슨 총파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제목이 그 없는 그 오행에 대한 그 문제점과 그러면 이제 또 5장 건강적인 부분 또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그 채워야 하나 그런 부분을 또 많은 오행에 대한 어떤 나타나는 특성 뭐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고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게 한 지금 초급 같은 경우는 뭐 관여지동이라든지 뭐 모든 거 다 떼고 올라가는데 관여지동은 아직 안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격국 하는 겁니다. 나중 나면 격국. 자, 유입니다. 자, 유죠. 유는 이 글자의 그 상형 문자를 여러분들 좀 잘 아시고 계셔야 돼요. 유를 찾아보면 저게 원래는 그
술 빚는 항아리에 속합니다. 술 빚는 항아리. 예? 그래서 술 빚는 항아리 역할을 해서 곡주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릇으로 본다는 거죠. 항아리로.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이제 확장 해석하면 뭐 밥그릇도 될 수 있고 유리 밥그릇. 그리고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뭐 수저나 쇠젓가락, 그리고 우리가 요즘 그 소주를 담아 먹는 소주 컵, 양주 컵, 요 유리잔 이런 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라는 것이 이 뭔가 딱딱하게 만들어서 숙성을 시킨 그런 이제 음식들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영양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라는 것은 가을이 더 깊었단 말입니다. 입추에서 백로로 들어가서 가을이 더 한 단계 깊어짐으로써 이 만물의 생명을 더 이제 깊숙하게 딱딱하게 이제 굳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딱딱하게 나를 얽어매는 구속하는 것 때문에 이 아픔이 좀 많습니다. 이별의 아픔이라든지, 구속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몸이 또 쑤시고 아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유금의 그 가을이 깊어서 오는 생명을 구속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라는 것은 이처럼 열매를 굳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진 글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끊어내는 힘, 즉 이제 유달이 오면 그 가지에 달려 있는 잎사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단락되죠, 떨어지죠. 그러면 그거 아프죠. 네? 아프잖아요, 그죠? 이 떨어지는 아픔, 분리, 이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분리시키고 구분하는 능력이 아주 좋다는 거지, 그런 데에서. 그래서 유금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머리 헤어 디자이너 머리를 탁탁 자르고 가지에서 이파리 잘리듯이 가을이 오니까 잘라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위 들고 딱딱 머리를 카트하고 그리고 옷수선 할 때 가위를 촥 잘라가지고 미싱으로 받고 잘라야 돼. 카트해내는 거죠. 다 카트해내는 거. 이게. 그걸 이제 우리는 그 사실 말해서 압력이라는 거예요. 압력. 여러분들이 칼을 갖고 뭔가 이 재단을 함에 있어서 재단을 하면 힘을 주고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압력을 가하는 게 이 딱딱하게 굳게 하는 그 작용과도 흡사한 겁니다. 힘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경금이 10일, 신금이 20일로 작용하더라. 그래서 여기가 10일, 봉기가 20일로 작용합니다. 자, 이별의 아픔, 그죠? 단절이다, 분리다, 끝맺음의 상징성이다. 이런 것으로서 어떤 직업 분야를 만들면 좋겠죠. 우리가 영상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난 뒤에 편집기에다가 넣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어내는 거죠. 그게 금의 힘이단 말이에요. 예, 그 수업 중입니다. 예. 그래서 알죠? 이 용도가 끊어내는 힘이라고. 아까 카트해내는 힘. 이런 게. 그리고 마무리라 했죠. 마무리, 아까 마무리. 끝맺음 마무리. 내가, 남편과, 같이 아이를, 이렇게 출생시키고 난 뒤에, 결혼까지. 내가 결혼까지 끝을 보고, 결혼해가 그것도 끝이 안 나죠. 그러면 또 손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 금이. 아시겠죠? 항상 그 끝맺음의 어떤 그 상징성이 강한 글자다. 그리고 그 흰 백로의 상징성, 청년 결백하고 또 우리가 이 유금이라는 금이 사람의 살색도 보면 하얗습니다. 피부가 하얗다 말이에요. 그리고 피부도 하얗고 또 딱딱합니다. 만져봐 딱딱하죠. 그죠? 땡글땡글하죠. 그 피부가 안 늙어 잘. 땡글땡글하다니까. 그래서 금을 가지신 분들이 이처럼 피부가 땡글땡글해. 일지 있으세요? 응. 근데 이 정도로 많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지 있으세요? 일지. 근데 이제 딱딱하면 안 좋은 게 혈액순환이 좀 안 돼. 경직되니까 딱딱하게 혈액순환이 좀 안 되고 오히려 내 딱딱한 거를 이용해서 그 몸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쑤신 사람들 있잖아요. 혈액 안 들어간 사람 압력을 주는. 딱 내가 딱딱하니까 압 주면 이 혈액순환이 잘 들어간다. 이거 물리치료사 하도 좋아요. 예. 시기에 있으면 시기에 있으면 늦게 쓰는 거지. 조금 내가 나이 들어서 시간이 지난 뒤에.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물질주의, 실리주의 이해 탄산적이고, 그리고 한 곳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문적 기질을 가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직업을 하나 딱 정하면 내가 끝을 보겠다 해서 그거 한 길만을 파는 거죠. 그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게 유다. 그 전문가 어떤 분야에. 편의성을 쓰는 유금의 전문가. 그런 거예요. 자, 을정기신계죠. 을정기신계. 음관들입니다. 그래서 유금이 원래는, 이처럼 그 월지의 유금, 정화가 유월에, 기토가 유월, 신금이 유가 유월에 있을 경우, 개수가 월에 있을 경우는 일간이 간섭받는 게 가장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직업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일주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의 어떤 본성, 또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본성이 뭡니까? 내가 이런 그 유금에 구분 짓고 끝맺으려고 하는 본성이 나름대로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죠. 끊고 맺고 하는 기질들이. 그죠? 나는 자식을 키우면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네? 끝을 보겠다. 근데 유금이 아니고 묘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묘목이나 인목이 있으면 그걸 끝보다도 끝맺음보다도 키우는 과정을 더 조금 기초 바탕에 근거를 두고 기본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인 거고. 그러니까 천간의 일목이 아니라 지지의 예, 일목이나 뭐 이런 게 그렇죠. 기초를 바탕으로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 중요시하고 금이 있는 논리는 자식 키울 때 이거는 막 나중에 다 큰 어른이 됐을 때까지의 어떤 그 기초부터 해서 성장할 때까지 그 전 과정을 마무리해서 뭔가 애를 성장시키는 그런 본능이다. 예. 책임감이 엄청 강합니다. 나는 끝을 보겠다 그냥 막 뭘 해도. 예. 그런 게 강하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유금이 배우자로 들어오게 되면 이 끝을 보겠다는 배우자가 들어온 거죠. 끝을 보겠다는 배우자가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아유 당신 여보 진짜 피곤하다. 대충 하고 좀 살자. 그래 그러니까 을목이 막 밖에 막 좀 막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을류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꽃이 지금
이 유금에 잘리는 거잖아. 꽃꽂이 할 때 좋겠죠. 얼려는 꽃꽂이 해라 이 말이지. 꽃꽂이 하는 직업 자르고 하는 거. 예? 이거다가 뭐 정육. 이거는 이제 돈을 잘 만드는 건데 이 정화 입장에서는 유금은 이 경제성 논리가 상당히 요게 강하죠. 요게 유금이. 그래서 정의 유를 보면 병정해유해서 천을 기인 재물 해가지고 돈이 떨어지지 않아요. 부럽보다 이쁘기도 있고. 예, 이쁘고 경제적 실속도 있고 하여튼 부자 딱 되기 좋은 평생 돈만 주고 사는 사람. 네 배우자 들어오면 야, 이 돈 되는 배우자 들어오겠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 친구 생겨도 안 이렇게. 예. 그렇게 들어. 그렇게 그 태어난 예. 연이 그 뭐지? 저거는 태어난 년 여기 있으면 어릴 적에 부유하게 이제 경제적인 17년생들이 다 정리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릴 적에 이런 뭐 정화가 있고 유가 있으면 또는 뭐 정유가 돼 있으면 어릴 적에는 그래도 뭐 내가 경제적으로는 뭐 아쉽게 살지 않았다. 17년생이 전부 다 정리면은 근데 거기서도 되게 빈곤한 애들. 빈곤은 있죠. 대체적으로 저는 글자가 의미하는 게 사람마다 그 생활이 다 틀리지만 그런 글자가 이제 경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뭔가 경제에 부족한 게 뭐 예를 들어 없었다면 뭔가 내가 어릴 적에 부모들이 일적이나 뭐 부분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마무리를 잘 짓고 그런 부분에 좀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또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다 돈이 뭐 있고 뭐 경제력이 있다 그런 걸 보진 않지만 그 다 유가 주는 어떤 그 느낌 이런 걸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화는 유를 보면 그만큼 이제 경제가 상당하다 이 말이에요. 경제가 돈 떨어질 일이 없다. 그다음에 기유일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가을을 상징하는 깊은 가을이 식신으로 들어차 있으니까 칼질도 잘하고 그죠? 늘상 이제 집안에 먹을 게 항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요 식신.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 먹는 즐거움이 있더라. 그래서 기후일주는 남편이 뭐 부실하다, 건강 부실하다, 또는 뭐 자식들이 건강 부실할 때 내가 기후의 힘으로서 맛있는 거나 영양 간식을 또는 영양 있는 어떤 요리를 해서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가 식신의 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유 같은 경우에는 요 칼이 그죠? 가을에 인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경신하고 조금 비슷한 케이스죠. 생명을 이렇게 조금 숙살하는 기운이 있다 보니까 그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 또는 그 자신의 어떤 그 건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보통 볼 수가 있다. 시에 여기 있으면 이제 이 유금이 뭡니까? 이제 말년에 내가 이런 간여지동으로 있기 때문에 뭔가 말년에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아프다, 뭔가 분리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시를 볼 수 있지. 시에는 나이가 들어서. 자, 그렇죠. 여러 친구도 되고, 요런 탁탁 자르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 또는 형제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이 예를 들어서 유금이다. 보면 유금인데 얘 동생은 참 이렇게 경제성도 강하고 뭐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탁탁 이렇게 뭐 인간관계도 탁탁 정리를 하는 거야. 불필요한 사람들은 딱 배제를 시키고 아시겠죠? 그런 걸 나타내요. 그리고 계유 이런 것들도 편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금이 뭐죠? 유금은 딱딱하게 생명을 죽이는 그런 어떤 유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생명을 죽인다는 건 뭡니까? 생명. 그렇죠. 임신도 안 될 수 있지. 생명이 안 자라니까. 임신하는 거는 아기도 생명체 일종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기가 좀 잘 생기지 않는다. 아기를 낳았는데 뭐 잘 내가 돌보지 못하는 환경이 돼서 그리 될 수도 있는 거고. 낳았는데 자식이 좀 아프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식상이 이제 수생목에서 목이잖아. 근데 그게 이 유금에 의해서 극받고 있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인도식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식이든 또는 나의 건강, 식신이 좀 건강을 잃는 편이지. 식신은 내가 새로운 일을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식신상간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게 이 유금편인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걸 더디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좀 충을 해서 없애줘야 돼요. 묘유충, 묘 있잖아, 묘. 묘유충 해가지고 요 글자 좀 걷어내야 돼. 예. 요라는 글자는 걷어내야 돼. 자, 그래서 유의 활용입니다. 검은 보석, 그다음 침칼, 세공, 정밀기계, 설비,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 구리선, 그릇, 잔, 유리 이런 걸 활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발효, 숙성, 그다음에 술, 마취제, 발효식품, 견과류 이런 종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생강, 마늘, 고추, 후추 이런 매운맛이죠. 그리고 가을철 열매, 곡식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이나 자갈, 옥돌같이 단단하고 고부가가치로 생각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의 활용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자, 끝으로 개술자입니다. 개술자라는 것은 가을이 이제 너무 깊은 거죠. 이제 완전히 이런 낙엽이 떨어지고 또는 수확의 계절이고, 그래서 개술자는 창고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어떤 생명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런 개술자라는 안에 창고 안에다 보관해 두는 거죠. 이런 개술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술 시간의 의미를 보면 가을의 술 시간, 술시는 환해요, 껌껌해요? 껌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시라는 것은 7시 반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시 29분까지잖아요. 이 시간에는 보통 그 저녁을 드시고 또 술도 드시고 뭔가 이제 여유로운 그런 시간대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런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시간대다. 그리고 늦가을이라는 자체가 오곡백과 곡식이 이제 창고에 넣어놓고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풍만한 거지. 이제는 뭐 창고에 이렇게 뭐 먹을 것도 많이 쌓아놓고 넣어놨다 보니까 이 뭐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게으르지. 그래서 술자는 늦가을에 오곡백과 곡식을 창고에 넣어놨다. 술 시간에 그 시간에 먹고 즐긴다. 그러니까 엄청 여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게을러져 버린다니까. 저런 글자가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화려한 불빛을 덮는 창고다. 이 화려한 불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태양이죠, 태양. 병화, 특히 병화라는 태양이
오전 7시에서 9시에 첫 선을 보이잖아요. 그죠? 묘시에 첫 선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해가 아침과 정오, 오후 되면서 술 시간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요 태양이 잠들어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 화려함과 불빛에 덮는 창고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화려함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화려함이 이렇게 번성했다면 이 술 시간에는 그 화려함을 덮어버리는 추억의 창고가 되어버립니다. 옛 과거의 전성시대를 집어넣는 추억의 창고가 된다고. 아시겠죠? 추억의 창고. 그래서 병화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아침부터 정오가 되면서 빛이 환하잖아. 그럼 환하고 밝은 데는 어딜까? 사람도 많고 내가 뭐 직업도 또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직장도 가질 수 있고 그런 화려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예전에 참 그 유명한 도시에서 좋은 사람들과 또 직장도 괜찮은 곳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기억들이 요 안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지. 옛날에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의미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재기 복귀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 내가 화려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활동하면은 정신이나 육체가 많이 비폐해지고 지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공간에서 쉬기 위한 하나의 고향을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내가 다시 뭔가 앞으로 뭔가 사회생활을 하든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서 저 안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지난날의 그 어떤 화려함 속에 내가 실수했던 부분도 한번 기억해서 다시 정리해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러면서도 이제 생각을 하는 구역이 계술자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삶에 지치다 보니까 휴양소가 어디입니까? 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피서철이나 어디 가가지고 조용한 시골 같은 아니 산속에 그래 펜션에 한 뭐 2박 3일인가 한 뭐 6박 7일이나 이래가지고 거기서 뭐 멍 때리고 오는 거죠. 멍 때리고 와야 쉬는 거지. 그 가서 또 만나가 막 떠들고 얘기하고 뭐 많은 활동을 하는 게 그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멍 때리는 것도 이게 상당히 이제 쉬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멍 때리기 좋은 휴양과 관련 있는 것이 계술자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좀 재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방법을 통해 이루는 일. 그래서 여기 계술자가 무한 반복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덮었다가 열었다가 덮었다가 열었다가 이게 이제 그 글자죠. 뭐랍니까? 그 심고 뽑고 그걸 그때 무슨 용어였더라? 기억이 또 안 나네. 그 기억이 좀 안 나네. 하여튼 막 그렇게 있다 치고 그래서 꾸준한 반복을 위해서 이루는 일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서두를 필요가 없다. 먹을 것이 넘친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계술자가 그 여유로움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글자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열어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정리하고 또는 그것을 정리해서 또 새롭게 뭔가 내가 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이 있습니다. 자, 갑술이라는 거는 가을이 들어찼죠, 그죠? 원래 월에서 진정한 가을이지만, 늦가을 글자지만, 안에 글자 늦가을이 들어참으로써 이 간목이 조금 뭐랄까, 휴식적인 공간, 좀 뭔가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어떤 그런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웅크리고 뭐 반복적인 동작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요 병술도 그렇고 무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좀 개술자가 금방 뭐랬습니까? 가을이 늦가을이 되다 보니까 모든 창고를 넣어놓고 내가 이제는 뭐 봄에 나와서 여름에 나와서 일할 필요가 없는 시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휴식적인 글자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여유롭다. 좋은 말로는. 그죠? 좋은 말로는 여유롭고, 그 다음에 조금 거시기한 말로는 뭡니까? 예? 여유로운 거는 좋은데, 그 여유로움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느리고 게을러지는 거지. 여유로워서 게을러지는 건 나쁘지 않고. 부러운데 근데 이제 너무 여유롭고 게으르시면, 계획적이지 않고. 뭐 방도 치우지 않고 그게 이제 여유로움이 지나치면 게을러져 버려 그런 거지. 손대기가 싫은 거지.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편재 성분으로 요거는 편재, 식신, 요거는 비견, 편인, 편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편죄를 그 돈 만드는 어떤 환경이나 그 과정이 조금 그 센치하지는 않다. 밝은 시장에서 사회 활동 시장에서 이렇게 편제 재물을 사업적 재물을 이루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뭐 예를 들어서 편제가 유통의 판매의 개념이라면 그 유통되고 판매되는 그런 물건들이 옛날에 쓰던 물건들, 옛날에 유행했던 것들, 과거의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식입니까? 옛날 오래된 고전이죠, 고전. 고전풍이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뭔가 그 유통을 시키고 판매를 만든다는 거지. 그게 속성이.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식신이니까 내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식신은 요리죠. 뭘 만드는 데 있어서 요즘 뭐 서양에서 뭐 유행하는 음식, 근래 근대 시대에서 유행하는 음식이나 그런 먹거리가 아니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왔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옛날에 뭐 국밥도 옛날에 그런 종류겠죠. 그 전통 음식을 만든다 보면 돼. 정리하면 전통 음식. 옛날에 먹었던 음식.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비견이니까, 내 형제나 친구가 조금 뭐랄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그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는 그런 친구나 형제가 아니고 그냥 뭐 좀 있는 거 과거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어떤 부분을 다루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친구나 형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술자니까 좀 친구나 형제가 조금 많이 게으르다 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경술 같은 경우에는 그 편인이라고 그러면 그 어머님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이 그 좀 옛날 사람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어머니다. 이래 보기도 하고 또 이 편인성이 이제 그 생각이나 그 글과 배움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 유행했던 아주 오래 전에 유행했던 그런 글 공부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하더라는 거지. 네, 이런 것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학 같은 거, 역학 이런 것들은 다 오래전인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편인성의 학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네. 뭐 고고학 이런 것도 돼요. 고고학. 옛날에 그 고고학 뭐 동물이나 식물이 오래돼 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래 보고. 그럼 입술 같은 경우에는 토국수니까
평간치살이 이제 앉았죠. 치살이 앉았는데, 이 남편이 생각이 좀 옛날 방식의 사람이라. 생각 자체가 옛날 방식을 좀 추구를 많이 하고, 현대의 것보다는 옛날 방식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이제 남자다. 근데 평간치살이 되니까 한 번씩 욱욱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남자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계술자가 일지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무엇을 연상해야 됩니까? 가을에서 오는 사람의 나태함, 게으름, 여유를 일단 생각하면 본인 자체도 그렇게 행동하고 또는 배우자가 들어차면서 그런 어떤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죠? 이런 거를. 그리고 육친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옛날 것, 고전 것, 오래된 것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끝으로 술의 활용입니다. 자, 늦가을이죠. 그래서 고전 건축 토목, 그러니까 오래된 것에 대한 건축 토목이다. 고전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집에 가면 옛날에 그 좀 오래된 가구들 있잖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뭐 좀 깔끔하고 디자인이 심플하고 이런 건 아니고 옛날에 그 고전풍으로 옛날 그 자개농 있잖아요. 막 자개농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쓰던 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래. 그게 이제 우리가 계술자라는 것이 그런 오래되고 낡은 것에 대한 부분에 많이 연관되어 있더라 보는 거죠. 그 부동산도 뭐예요? 오래된 땅, 변두리 땅,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어떤 곳에 있는 그런 땅을 또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이. 종교, 토속신앙, 오래된 교육 아까 반복적인 동작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보고 또 예술, 예능, 문학, 철학, 인문, 역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든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역사 같은 경우 가장 오래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고 직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휴식, 힐링, 수면, 보안, 안전, 명상입니다. 이런 것에도 우리가 직업 분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장례 관련입니다. 장례 관련. 왜 이게 계술자와 진술충미라는 것이 보통 이제 넣고 닫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생명도 돌아가시면은 그죠? 사람 돌아가시면 관에다 묻고 또 끄집어내고 뭐 이렇게 장례 관련해서 많이 합니다. 그 진술충미 때 이 환절기 때문에 신체 리듬이 이렇게 그 다음 계절을 대비해서 이렇게 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컨디션이 잘 안 해요. 3, 6, 9, 12. 진술충미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례 관련 고적지, 골동품, 고물상, 전통 재래시장, 중고품 이런 것이 다 계술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시고. 자, 그리고 변두리, 시골, 산, 성벽, 오래된 땅, 쉬는 땅, 볕이 잘 들지 않는 땅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술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좀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 계절과 그 시간에 따른 사람의 행동 방식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 계술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또 행동을 가져다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시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자축 마지막으로 남았죠. 그게 이제 학기가 끝나고 2학기 때는 그 없는 오행에 대한 해석, 또 많은 오행에 대한 해석, 거기에 대한 보완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격국론에 대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네.